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던 전망과는 달리 달러화가 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달러화가 장악해왔던 원유 결제 시장에서 처음으로 위안화 결제가 이뤄져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 어느 국가보다도 미국이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달러 가치가 약세가 될수록 테슬라라든지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에 대한 환상이 깨질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하게 진단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먼저 오늘 금융시장 움직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의미부터 함께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그 정책 요인이 컸었죠. 뭐 우리 캐스터분께서도 전해주셨습니다는 원래는 그 계획대로 보면 지난 그 주말에 합의가 돼야 되는데요. EU 회원국 간에 요즘 이게 조화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브렉스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난상 끝에 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 한 오후 한 4시, 5시 정도에 합의 소식이 들려지면서 최종적으로 보면 7시 정도의 그 합의 내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유럽 증시, 한국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규모 자체가 크죠? 규모가 한 7,500억 유로 정도 되니까 이 EU 전체적으로 보면은 큽니다는 EU의 회원국이 영국 탈퇴로 27개 회원국인데요. 회원국당 보면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그 상승폭이 유럽도 그렇고 미국의 경기 민감주에 해당되는 다우존스 지수도 생각만큼은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러한 경기 부양책 문제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 S&P 지수는 올랐죠. 그러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워브링 마켓이 아주 지속되는 이런 모습 속에 오늘 나스닥 지수가 전일에 비해서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구매 주가라 하는 테슬라 주가가 한 4% 이상 떨어졌던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진행자가 바뀌어서 이전에 그 진행할 때 중국 주식과 관련해서 이 마오타이주 그 주가도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위에 많이 떨어지고 어제 조금 반등하긴 했습니다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그 해외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비중이 높은 게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증시에서 시장에서 보면 증시보다도 금과 달러 가치가 더 관심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주식 쪽의 얘기를 계속할 때 달러 조짐이 좀 이상합니다. 해서 달러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달러 인덱스가 급락해서 장중 한때 95레벨을 붕괴할 우려가 됐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 새벽에 1시 한 반 정도 일어났는데요. 네. 그때 95.06까지 해서 95선이 붕괴되는 게 아니냐 해서 뉴욕 위안시장에선 굉장히 이렇게 그때 아주 소란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장 막판에 조금 좀 올라서 95.20 정도로 이렇게 했지만 전일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많이 떨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선 안전자산, 안전통화에서 달러가 강세가 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했거든요. 그때가 달러 인덱스랑으로 보면 한 103 정도인데 지금은 95레벨대로 그 예상과 달리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 그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달러 휴지 조각 얘기 이런 얘기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은 금에 대해서 우리가 발빠르게 5시 30분대에서 이렇게 금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추가 부양책 때문에 달러에서 금으로 이렇게 하는 표현은 잘못됐다. 네. 이 추가 부양책 하면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달러도 강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금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좋으면 사실은 뭐냐 이 금 가격은 내려야 되거든요. 네. 그죠? 왜냐하면 그렇죠. 경기가 좋아지면 안전자산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뉴욕의 그 특파원들이 보내주는 내용들이 잘못돼서 이게 그런 것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을 때는 잘못된 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금 가격과 특히 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냐면 돈이 많이 풀리는 관계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스트 시사에서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디맨드 풀 사이드에서 이렇게 보면은 유럽의 경기 부양책 7,500 유로
그다음에 미국도 이제 조만간 추가 병책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코스트 푸시 사이드에서 국제유가 많이 올라가고 디맨드 풀 사이드에서 경기 부양책에서 총세 사이드가 되니까 이렇게 물가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제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에 대해서 베팅하는 시각이 상당히 높아서 금과 은과 같은 우리가 보면 실물 자산은 인플레에 해칭할 수 있는 그래서 안전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래서 금과 은이 이렇게 강세를 보인 거다. 그렇다 보면 시청자 여러분 추가 병책이 계속해서 나온다 이렇게 보면 금과 은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일전에도 금융사 그 뭐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기축통화 얘기할 때 그거 가져가지 말고 달러 사지 말고 오히려 사신다면 금 사세요 이런 쪽에 이제 방송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금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고 올해 들어서는 달러 가치는 아주 폭락한 데 비해서 금 가격은 아까 20% 이상 올라갔다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이 전개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추가 부양책 때문에 달러에서 금으로 옮긴다 하는 이 내용은 국내 그 유수의 뉴욕에서 보내준 특파원들의 잘못된 분석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달러 인덱스 움직임이 103 레벨에서 95 레벨까지 급락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는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왜 언제부터 났냐면 사실 중앙은행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돈의 가격을 유지해야 되는 그래서 신용화폐라는 것은 사실 신용화폐 자체가 본질상으로 밸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국민과 기업 간의 국민과 그 국가 간의 것을 리겔한다 법적으로 그 약속해서 이 가치가 유지되고 가격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이 통화라는 것은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밸류가 없는 상태에서 밸류 플러스 프라이스 해서 구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신용에 있어야 되는데요. 자, 저는 그렇게해서 사실 이렇게 그 신용을 지키려면 정도를 유지하고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 3월 그 미국 시간으로 3월 3일 날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라스트 리조트 기능을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저원급 본드까지 매입해서 무제한으로 돈을 공급하겠다는 게 지금 원칙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돈 가격이 달러 가치 아니겠습니까? 무제한 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코로나 사태에서 되면 안전자산으로서 안전통화로서 달러 가치가 이렇게 강세가 된다 하는 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돈이 중앙은행이 이렇게 라스트 리조트 기능을 포기했으니까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결국은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예상과 달리 많이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 결국 이 지금의 돈이 많이 풀리는 것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냐 경기가 회복되면 환수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출구 전략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떠냐 하면 돈을 더 풀어라는 얘기죠. 현대통화론자 이런 데서 돈을 더 풀어온 자의 매력을 느끼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도 지금 미국의 금리가 제로금리까지 떨어졌습니다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더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이 기축통화, 이 중심통화에서 보면 어느 정도 유동성이 좀 이렇게 절제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에서 풀어서 돈 많이 풀고 앞으로도 경제가 회복되면 이걸 출구 전략을 쉽게 추진을 못한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은 사실 국민의 이익, 경제 안정을 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파리틱션, 정치꾼이기 때문에 네. 출구 출구 전략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그 재미난 얘기 있습니다. 월가에서 보면은 이 월가에 전통적으로 금융인들은 공화당에 사실 이렇게 그 돈을 많이 대선 앞두고 돈을 이렇게 주는 근건 정치입니다는 최근에는 조 바이든한테 이렇게 베팅한다는 시각을 말씀드렸었죠. 네. 이게 외환시장에서도 저 트럼프에 맡기자니 달러 가치 이렇게 폭락하고 달러 가치라는 건 미국의 자존심이자 미국의 위상이니까 자 앞으로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된다. 실제 발생력 없이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미국의 자존심이 이렇게 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달러의 그 기축통화, 중심통화 이렇게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교롭게도 공화당은 스트롱 달러 정책을 추진합니다. 트럼프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자존심, 미국 국민들의 위상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는 조 바이든 후보, 조 바이든이 당선된다. 외환시장에서도 조 바이든, 다시 말하면 달러의 그 기축통화, 중심통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 트럼프에 맡기면 안 되고 조 바이든에 돼야 된다 하는
재미난 얘기까지, 네. 근데 의미가 굉장히 큰 얘기까지 그쵸. 들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 MMT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까지도 관련해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재미난 이유까지도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미국 학계에서도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데에서 공감대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진단 들어볼까요? 네, 같은 맥락입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학계에서 얘기하면 전통적으로 보면 벨기에 경제학자가 예일대 교수를 하셨던 분인데요. 사실 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트리핀이라는 사람이 자, 이 달러 유동성과 달러 가치 간에는 트레이드업 관계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달러 유동성을 이렇게 지금처럼 많이 풀면 트레이드업 관계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폭락하겠죠. 이 이론이 정확히 들어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경상수지 적자를 내거든요. 네. 일부러 그러니까 미국이 경상수지 흑자가 내는 것이 미국의 국제수지가 건전하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네. 다른 국가들 경제 소국은 국제수지가 이렇게 흑자가 나야 좋다고 하는데요. 네네. 미국은 오히려 경상수지가 적자를 내기를 은근히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것께서 얼굴이 좀 표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되면 사실상 그만큼 달러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달러를 발행하면 이것이 달러가 중심통화되지 않을 때는 그만큼 미국 내에서만 쓴다면 경상수지 적자에 따라서 달러 공급이 늘면 인플레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그만큼 인플레에 따라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경상수지에서 발행했던 달러를 전부 해외에서 70% 이상을 유통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해외를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 시니어리티 이펙트를 누릴 수 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100달러짜리가 지금 화폐 발행 비용이 제 기억으로는 뭐 한 5달러 밑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나머지 95달러는 해외를 대상으로 은근히 경상수지 적자 달러 발행을 해서 해외 유통시켜서 정가시켜서 글로벌 시너지 이펙트를 한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GDP 대비해서 한 3% 내에 이렇게 경상수지 적자는 아주 건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차원에서 보면 저 경상수지 룰과 관계없이 코로나 사태에서 돈을 왕창 풀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 가치가 폭락해서 지금 국제 기축통화, 국제 중심통화에서 신뢰가 져버리고 저렇게 가치가 하면 전행국께서도 지금 달러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죠. 안 사시겠죠. 네네. 근데 일부 그 회장님들은 우리나라의 회장님들은 달러 사라. 고객돈 가지고 달러 사라. 기업들도 돈 내서 벌어가지고 달러 사라. 또 일부 그 은행들이라든가 이런 PB들은 달러 사라. 이게 지금까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면 트리폰 딜레마의 그 이론이 적용되지 않을 만큼 중앙은행이 돈을 왕창 풀어서 미국의 시장이라든가 미국의 학계에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실제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는 달러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 예상은 너무 떨어진다 하다 보니까 휴지 조각 전략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실제로 세계 각국의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이 얼마나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국민들이 애써 돈을 모집해서 대외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를 이렇게 해서 외환보고를 싸게 되는데요. 자, 떨어지는 달러 가치가 이렇게 보유를 비중할 때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애써 돈 번 거 가지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손실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 가치의 이렇게 신뢰 여부는 이런 각국의 달러 결제 비중이든 아니면 보유 시장에서 스탁 시장에서 달러 비중을 좌우한다고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보면 이론적으로 트리폰 딜레마라든가 이런 것도 그 금융 사이드가 실물의 1대1 정도에서 실물의 팔로링하는 쪽에 시각이 지켜졌던 것이 아마 2008년 서브프라임 직전까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때에는 달러가 아주 기축통화 역할을 했었죠. 신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외환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을 얼마까 하는 등에서는 각국별로 좀 조금 편간이 있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80%를 웃돌았다. 신흥국은 좀 높고 그다음에 선진국은 좀 낮았는데요. 평균적으로 80%를 웃돌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페트롤 위안이 발행해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결제 시장, 특히 상품의 결제 시장, 원유의 결제 시장, 이건 석유 대금을 치를 때 달러를 하냐, 위안을 하냐, 원 하냐 결제 통화입니다. 이 결제 통화는 금리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압도적이죠. 거의 한 100% 정도 이렇게 달러가요? 차지했습니다. 달러 비중이. 네. 그런데 지금 금융위기 이후서부터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 자연스럽게 각국의 외환 보유고라든가 그 다음에 결제 통화에서 이렇게 비중이 낮춰지는 거죠. 한번 그 대목을 보겠습니다. 수치로 보면. 그래서 자, 금융위 이후에는 브레튼 우즈 체제가 흔들리면서 달러 가치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결국은 달러 외화 달러 각국에서 달러 보유 비중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떨어졌다. 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달러의 고난이 시작된 거죠. 네. 고난이 시작돼서 사회 주가를 중심으로 해서 탈탈락 움직임이 지금 가속되고 있다고 됐습니다. 여기에 3년 전에 출범했던 트럼프 정부가 보호주의 이기주의 하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도 보호주의 이기주의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달러를 버리는 행동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보면 달러와 외화 보유고의 비중 보면 각국별로 보면 65%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아까 80%에서 65%까지니까 자,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리고 트럼프 정부 이후에 각국들의 탈달러, 중국 중심한 탈달러 움직임이 빠르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 이후에 이 달러 보유 비중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지금의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트럼프 자, 달러 가치가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되지 않고 각국들이 전부 달러 버리니까 미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해외를 대해서 글로벌 시니어리티 이펙트를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심으로서 1등 통화로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다른 거 버려오면 사실상 뭐냐? 내가 맷돌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A와 B의 관계에서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흥이 나고 대중연설을 하고 선거지만 그러나 내가 대중연설을 할 때 아무도 오지 않는다 하면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더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똑같은 각도에서 지금은 달러를 갖고 다른 국가들이 좋아 해야지 뭐냐 미국의 국민들의 위상이 어깨가 으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전부 버려 하니까 지금 미국 국민들이 실제 비중보다도 저 65% 떨어지는 것보다도 미 국민들의 위상이 트럼프 정부 이후에 더 떨어지다 보니까 트럼프 나가 대선에서 조 바이든 들어와. 근데 과거 공화당 같은 경우는 스트롱 달러인데요. 오히려 위상을 지키려면 공화당 들어와야 되는데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 대선 과정에서 앞서 말씀같이 미국의 위상을 지키고 달러 위상 지키고 하면 조 바이든 들어와라. 근데 우리가 조 바이든이 이렇게 만약에 당선될 때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러면 달러 강세되는 거냐 아냐 이렇게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맡기는 거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페드가 출구 전략 추진하느냐.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풀었던 것을 환수하느냐. 금리를 올리느냐. 그러면 머큐리 사이드, 펀더멘탈 측면에서 결국 달러 가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역작용으로 기축통화 안정을 위해서 조 바이든이 되면 달러 강세 정책을 취하는 거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전통대로 보면 페드에 맡기기 때문에 페드 입장에서 경기 회복과 함께 트럼프는 출구 전략을 추진하지 말라 그랬는데 조 바이든은 맡기니까 결과적으로 금리를 올린다. 그 다음에 사실 돈을 환수한다면 그 시장 기능에서 달러 가치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팩트로 위안이라고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최근에는 처음으로 위안화로 원유 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져서 충격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이 국내에서는 대외 환경에 의존하고 네. 지금은 한국의 경제에서 이렇게 보면 미국이냐 중국이냐 해서 굉장히 중간의 사이드에서 굉장히 이렇게 곤혹스러운데요. 왜 국내 언론들이 부동산 문제만 저렇게 얘기하는지 이게 세계에서 보면 결제 통화에서 최근에 처음으로 달러 결제에서 위안화 결제가 됐습니다. 이런 걸 좀 대대적으로 보도해야 되는데요. 보도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원유 시장 보면 아시겠습니다. 7대 메이저 업체들이 뭐 칼텍스라든가 뭔가 이런 데서 이렇게 주도가 오죠. 그래서 세계 거래시장에서는 세븐 시스터스가 있습니다. 네. 이 세븐 시스터스는 이렇게 어떤 이제 이렇게 여기에 공부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보면 뭐 마운트 홀리옥 카리지, 스미스 카리지, 윌리엄스 카리지, 윌리엄스는 아니고 웨슬리언 카리지 이런 쪽으로 윌리엄스는 공대고요. 그다음에 이런 쪽에 여자 유명한 200년, 300년 된 여자 학교들이 있거든요. 여자 하버드 학교. 네네. 그걸 세븐 시스터스 하는데요. 오늘 혹시 그런 쪽에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은 세븐 시스터 오면 한석준 논설위원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요. 세븐 시스터는 또 하나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7대 석유 메이저 업체들을 보통 세븐 시스터스라 그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달러로 압도적으로 결제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세븐 시스터스가 미국이 담보 차지하고 있고 영국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미국을 벗어난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에서 사실상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흔들고 유럽에서 보면 메르켈 총리 나가 그다음에 마크롱 총리 트럼프의 나가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보리스 존슨 이렇게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는 영국판 트럼프다 하면 기조 자체는 미국에 동조하지 않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이게 세븐 시스터스의 유일하게 영국의 이렇게 기관입니다. 영국은 브렌트유가 있죠, 브렌트유.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으로 300만 배럴의 위안화 결제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에서는 그동안 원유 결제 시장에서는 달러가 압도적으로 거의 100%였기 때문에 페트로 달러라는 별칭이 붙었는데요. 이번에 300만 배럴, 300만 배럴 많죠. 그쵸. 많죠. 굉장히 많은 겁니다. 페트롤 위안이 이렇게 결제가 돼서 페트롤 위안 시대가 개막됐다.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보면 위안화 결제가 이번을 시발점으로 해서 뭐든지 뭐냐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보면 지금 이제 전 앵커가 이렇게 학교를 다니시는 서울대 이렇게 운동장을 이렇게 보면 네. 예를 들어서 저 체육관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하는데요. 저도 이제 네네. 강의 때 이렇게 보면 돌아가야 되는데요. 사실상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오리지널 씬 원초적인 죄를 지면 자 중간에 갑니다. 학생들이 돌아가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이 가기 전까지는 계속 돌아가거든요. 근데 급한 사람이 뭐냐? 수업이 1분 앞두고 질러 가야죠. 네. 그러면 한 사람이 질러 가면 발자국이 나면 다른 사람 다 질러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원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유 결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러 압도적으로 하다가 네. 처음으로 위안화가 결제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뭐냐? 지금 미국의 반응을 갖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다 결제통을 위안화 결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각도에서 사실 이것이 앞으로의 그 위안화 결제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제 원유 결제 시장에서 또 국제 통화제에 대해서 미국 중심의 브레튼 우즈 체제가 앞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뭐냐 최근 들어서 아주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에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달러 움직임이 굉장히 급락할 것이다 하는 그래서 디지털 그 위안화와 함께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었는데요. 드디어 위안화가 처음 거래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무역 마찰,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첨단 기술권 이렇게 했는데요. 네. 앞으로는 뭐냐? 결제 통화에서 중국이 위안화가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 새롭게 미중 간의 마찰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해서 국제통화제도의 상당히 구조 개편 아주 커다란 빅 체인지 하나다 이렇게 보시도 됐습니다. 페트로 위안 시대 개막과 함께 또 지난 5월이었죠. 디지털 위안화가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통화가 발행이 계속되는 것도 달러 가치에 어느 정도 좀 우려감을 표명을 하고 있죠. 네, 당연히 네. 이 문제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활동이 지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죠? 인터넷이라든가 모바일로 옮기고 그 그쵸. 경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나니까 이 모바일상에 이렇게 결제 시스템에 해당되는 뭐 핀테크니 뭐니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미래금융의 빅뱅 문제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결제 통화 문제는 가장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많은 그 논란 끝에 좀 다소 지연되지 않겠냐 하는 시각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오프라인에서 미국에 밀리는 그래서 위안화 국제과제라든가 소위 중국 중심의 파크스니까 구상이 물 건너가지 않느냐 하는 시각의 우려와 달리 사실 뭐냐 온라인상에서는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예정대로 5월 1일 날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하다 보니까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예상과 달리 굉장히 디지털 위안화가 빠르게 한 지난 5월 1일 해가지고 정착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전부 경제 활동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전부 온라인 시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처음으로 원재를 줬던 디지털 위안화가 빨리 정착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빨리 가야죠 그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가장 이 디지털 엔화 통화에 대해서 자 미국이 딱 들러붙었으니까 이렇게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 길이 좀 트럼프가 쫙 들러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 디지털 엔화에 대해서 상당히 그 도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미온적 입장이 올해 하반기에 경제 운영 계획에서 디지털 엔화를 발행하겠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을 계기로 해서 다른 국가들도 전부 디지털 통화 시대로 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아마 정리해 놓은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디지털 이렇게 통화에 대해서는 중국보다 앞서갔었거든요. 근데 뭐 명목상이었으니까 이게 스웨덴이 굉장히 정착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유럽도 그렇고, 그다음에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디지털 연구를 마무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도입 시기가 문제지, 하반기는 줄을 이어서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위화를 계기로 해서 디지털 통화를 도입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원유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이 자, 위안화가 이제 결제 통화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경제 활동의 전도는 더 높아질 거로 이렇게 보이는 온난사에서 보면 디지털 위안화가 선두를 자리했지 않습니까? 다른 네. 국가를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자연스럽게 기존에 1945년에 이렇게 중심통화 제휴를 했던 그 많은 후각 국가를 어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새로운 중국과의 마찰 문제라든가, 그다음 미국 내부에서도 그러면 이걸 지켜만 볼 것이냐? 저 트럼프 지금의 대선에 미쳐 있는데 이런 구조 변화를 생각해서 좀 미국의 다음 세대 다음에도 계속해서 트럼프에서 위상이 낮아진 것을 이렇게 높게 하기 위해서는, 복귀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왜 월가에서 달러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지에 대한 진단을 들어봤는데요.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국 측에서도 달러 가치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상당 부분 트럼프의 스텝과 달리 미국의 네. 학계라든가,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미국의 이렇게 보면 미국은 지금 기업 권력이 국가의 독점을 넘어버린 상태거든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CEO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렇게 신뢰도 부분이라든가 영향력 정도로 보면 저랭커 누가 더 크겠습니까? 저는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네. 기업 권력이 국가의 독점을 앞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리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 자꾸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고, 그렇죠. 국제적으로 보면 구글세라든가 뭔가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업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왜냐 기업의 권력을 약화시켜야 국가가 보이고 최고 통수권자 보이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역시 지금은 이렇게 기업들이 국가의 권력을 앞서는 기업들이 어떤 입장을 하는가 하는 것이 향후에 11월 3일 날 대선 이후에 이렇게 미국의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측면에서는 미국의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기감을 느끼고 있는 달러 가치에 대해서 좀 안정을 찾아야 된다 하는 쪽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출구 전략을 쉽지 하지 못한다. 최고 통수권자들이 전부 정치꾼들이기 때문에 통솔 못한다 하면 결과적으로 미국 내부에서도 화폐 개혁 얘기가 꾸준히 나오는 게 아닌가. 근데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화폐 개혁에 불을 지른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달러 가치를 안정을 위해서 화폐 개혁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돈을 많이 풀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돈 더 풀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를 마이너스로 하게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지니까 달러를 들고 갈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근본이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근본이제.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인플레 베팅하다 보니까 추가 부양책 때문에 달러에서 금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인플레가 앞으로 증가한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플레 해칭으로서 금이라든가 은 같은 이런 게 실물 자산이 부각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이제 보기가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뒤늦었지만 빨리빨리 트럼프에서 연기됐던 이 디지털 통화, 디지털 달러를 좀 발행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방안이겠죠. 그리고 차제에 돈 많이 풀렸으니까 우리나라 마찬가지 리드로메이시 하자.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안이 나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근본이제 얘기가 많이 돼서 페드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화폐 개혁의 주체에 해당되는 페드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친 트럼프의 인사들은 많이 늦던 거죠. 네. 부의장이라든가 거기에 최근에 가장 이렇게 근본이 화끈하게 달했던 것이 저 셀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주디 셀턴. 네, 주 셀턴. 이 양반이 근본이제를 가장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느닷없이 놓다 보니까 어떠냐? 이 트럼프가 화폐 개혁을 근본이제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쪽의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나 세계 교육량으로 볼 때는 지금 보면 근본이제가 되면 금에 의해서
이 중심통화 됐을 때는 시니어리티 이펙트를 누가 느끼느냐, 미국이 느끼느냐, 저 남아공이 느끼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남아공이 세계 공급의 금 공급의 한 40%를 차지하니까 남아공이 느끼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세계 교역량의 증가에 대비해서 일단 금이 받쳐주지 못할 것이다. 현실적 한계 두 번, 한 번 첫 번째. 그다음에 금을 중심통화할 때는 시니어리티 이펙트를 누리냐 할 때는 남아공으로 간다. 남아공은 어떠냐? 중국 입장이다, 불입장이. 그래서 이 대목에 있어서는 사실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리드러메이션은 중심국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흥국들은 리드러메이션 나눴어도 자 리드러메이션의 대적 대가가 달러 대비해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달러에 1,000원대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1달러에 1,196원 7원인데요. 자 우리가 같으면 세계에서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 뭐 알려져 있습니까? 지금이야 뭐 많이 알려져 있다 그래도 코로나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가 대우그룹에 이렇게 가서 세계 경영 추진할 때마다 해도 한국이 잘 안 알려지 노스코리아만 알려져 있지 한국이 알려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1달러 중심통화 바꿀 때 그 나라 국가에 대해서 신뢰하면 영수 돈 단위가 산에서 영수가 얼마큼 차지하냐. 우리 10,000원 내지 않습니까? 그럼 1달러 바꿀 때 10,000원 내니까 이거 후진국이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디노메이션 잣대가 달러거든요. 대외적인 측면. 근데 이 중심통화하는 달러를 리디노메이션 할 수가 있습니까?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원에서는 디지털 달러 쪽으로 이렇게 미국 내에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의 달러 가치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미국 내 화폐 개혁 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흔들릴 경우 국내 주식에서는 이제 언택트를 비롯해 흔히 저희가 꿈의 주식이라고 말하는 주식들이 흔들리지 않을까도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중심통화 문제가 이렇게 흔들릴 때는 네. 결국 국제 간 자금 흐름이죠. 국제 간 자금은 그래서 국제 간 자금은 이것은 뭐 잘할 겁니다. 결국 국제 자금 흐름의 주도가 되고 있는 캐리 자금 같은 경우는 금리차, 환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리차는 세계적으로 거의 제로사치 아니겠습니까? 네. 금리차에서 자금 흐름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환차 문제거든요. 근데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면 지금 어느 국가에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느냐 앞으로 지금 디지털 위안화, 그다음에 페트로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 페트로 위안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면 사실 달러 가치 문제는 위안화에 대해서 많이 떨어지겠다. 그러면 위안화 입장에서는 그만큼 절상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위안화에 대해서 중심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위안화는 그만큼 절상되니까 한국보다도 위안화가 절상되다 보니까 결국 중국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미국의 그 달러 가치가 흔들릴 때는 그동안 꿈의 주식이라 했던 테슬라라든가 이런 것이 환상이 좀 깨지고 중국 중심의 전통적인 주력 업종. 지금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다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같은 경우는 현대차 이런 전통적 주요 업종에 들어오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주력 업종에 자금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요즘 들어서 꿈의 주가라는 테슬라, 뭐 네이버, 언택이라 그러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고평가 논쟁과 함께 미국의 나스닥 지수 워링 마켓과 함께 그런 쪽의 얘기들도 많이 나온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월가에서 달러 가치가 왜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고 있는지 그 우려에 대한 진단을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